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0 금요일인데 지난 9월 달부터 계속 그러기는 했지만 이번 주 지수 하락이 너무 심한데 정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화면의 왼쪽은 코스피, 오른쪽은 코스닥인데 거의 2달 가까이 코스피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의 많은 주식 채널에서 이미 지수 브리핑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수 차트를 볼 때 중요한 몇 가지를 보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이동평균선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거나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때 한번 체크를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자, 왼쪽에 코스피에서 데드크로스가 여기에서 한번 발생했습니다. 20일과 60일의 데드크로스인데 하락의 초입이 왔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22, 120일 이동평균선과 데드크로스 한번, 그리고 60일과 이 120일 이동평균선도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20일과 24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데드크로스가 계속 하나씩 발생한다는 것은 여전히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다음번 첫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때까지는 한동안 시장은 계속 안 좋을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른쪽 코스닥의 경우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데드크로스가 20일과 60일, 9월 말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20일이 다시 120일을 또 깨버렸고, 오늘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지수가 횡보한다고 하더라도 20일과 240일 이동평균선이 다음 주에는 한번 만날 것 같습니다. 왼쪽 코스피에서 4개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반면 오른쪽에는 아직 3개밖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보다는 약보합 또는 하락이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시차적으로 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면 지금 시장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나을 텐데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는 신호가 있었겠죠. 화면을 지우고 첫 번째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던 시차를 한번 보면 9월 중순 코스피에서 첫 번째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이후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나서 코스닥에서도 이렇게 첫 번째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대략 9월 중순과 말쯤에는 여러분들의 매매는 소극적이면서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바뀌었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이렇게 하락이 지속되지만 언젠가는 상승이 나올 겁니다. 저희가 20일 이동평균선이 첫 번째 만나는 골든크로스 시점이 다음번 상승을 다시 준비하는 초입이라고 생각하고 이전의 가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준비는 확실히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 가끔 이런 영상들을 봅니다. 지금 임박했다 또는 이제 바닥이라던가 상승이 다가오고 있다. 사실 이런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가장 빠른 대응이 가장 확실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번 골든크로스가 이번 달에 뜰지 다음 달에 뜰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때를 빨리 준비하고 포착하는 그런 훈련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하락 가운데에서도 다행히 주식하는 아저씨는 소소한 수익은 챙기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 매매 내역을 잠시 보여드리면서 어떤 종목들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같이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 매매 내역 차트인데요. 그날 사고 팔았던 모든 종목이 나오는 당일 매매일지입니다. 오른쪽은 매매 내역 조회고 이번 주 월요일 10월 16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날 가장 상승을 보여줬던 빅텍이라는 종목이 있네요. 매매 내역을 보면 매수 매도가 월요일날 여러 번 반복됐는데요. 사실 빅텍이라는 종목은 월요일 이후에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전으로 돌아가서 지난주부터 매매를 열심히 했었던 종목이에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나면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했었는데요. 10월 10일에 한 차례 매매가 있었고 11일에도 두 차례가 있었네요. 그리고 13일 급상승하는 가운데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14일 날도 이렇게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는 매매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런 판단은 어떻게 오는지 저도 글쎄요. 여러 가지 기술적 차트와 보조지표를 참고를 하고는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종목을 여러 개를 보는 것보다 하나의 차트를 계속 눈에 보다 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 더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빅텍이라는 종목을 계속 바라봤더니 이후 시점에는 매매를 중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는 크게 메리트가 없어서 매매를 진행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월 16일에는 전체적으로는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에 전체 금액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그 금액으로 다음 종목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매매일지에서 평균 수익률이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 수익은 누적 수익으로 보면 되는데요. 월요일날 있었던 전체 수익을 합쳐보면 대략 2.84%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로 한번 가볼게요. 10월 17일인데요. 이날은 매매가 좋았습니다. 손절도 없었고요. 휴니드라는 종목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요일날 전체적으로 엄청난 매매가 이루어졌고 괜찮은 수익을 챙겼고요. 수요일날도 사실 여기 매매에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틀 정도 휴식기를 가진 뒤에 목요일날도 관심을 가졌는데 이날 지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매매를 하지 않았다가 장 마감 무렵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오늘 오전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 됐습니다. 휴니드도 전쟁 관련된 드론 방산주인데요.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돈이 몰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신고가 종목입니다. 휴니드의 일봉 차트를 잠깐 한번 볼게요. 화면을 241로 이렇게 조정해보면 지난 1년 중에서 가장 높은 신고가가 지난주부터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종목이 관심 종목에 포함되면 계속 이 종목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 종목의 특징도 눈에 잘 띄는데요. 휴니드는 항상 급하락이 나오고 나면 다음날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오거나 큰 상승이 나온다는 것이죠. 18일 시초가에도 갑자기 이렇게 하락이 나왔지만 이후 큰 상승이 나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한가에서 어마어마한 급하락이 나오다가 결국 오늘 갭 상승과 함께 큰 상승이 보여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영상을 녹화하는 시간 와중에도 이렇게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데 빨리 준비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률을 한번 합쳐보면 휴니드에서 1.59,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1%, 대성에너지 1.66, 피코그램 3.62%, 인벤티지랩 0.73% 합쳐서 대략 8.6% 정도 수익을 냈고요. 수요일날 18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날도 괜찮았네요. 미래생명자원에서 1.85%, 이날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휴니드 1.59%, 한국무브넥스 1.1%, 동아기업, 모비스, 기타 등등 합쳐서 수요일도 6.5% 정도 수익을 냈는데 수요일은 특징적으로 볼만한 종목보다는 아주 짧게 매매를 했던 날인 것 같습니다.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 거의 5분 내에서 매매를 마무리하는 단타 매매가 이루어졌고요. 한국무브넥스도 매매 내역을 보면 바닥에서 사고 짧게 중간에서 수익을 챙겼고요. 이후 다시 바닥에서 사고 또 수익을 챙겼습니다. 동아기업도 매매 내역을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수익을 챙겼네요. 오전에 급상승이 나오고 나서 잠깐 조정받는 기간에 들어갔다가 이후 1%만 먹고 나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19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대망이라는 건 크게 망했다라는 것인데요. 19일 날은 좀 처절합니다. 자, 수익률을 보면 전반적으로 수익을 챙기기는 했지만 큰 손절이 2개나 있었습니다. 우선 휴니드의 경우 장 마감 시점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저도 공포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손절을 해버렸는데 그 짧은 사이에 마이너스 2%가 넘는 손절이 나왔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 오늘 오전에 다시 수익으로 챙겨서 왠지 복수를 한 느낌이기는 합니다. HPSP는 사실 부끄러운 매매입니다. 매매 내역을 보면 오전에 아주 짧은 기간에 수익을 한번 내면서 사실 이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아마 제가 우쭐한 마음이 있었는지 중요한 걸 하나 놓쳐버렸습니다. 여기 하방 지지선을 한번 그어보면 대략 여기쯤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며칠 전부터 상승할 때는 저항을 받았고 하락할 때는 지지를 받았던 곳입니다. 대략 3차례 정도 되죠. 당일 오전에도 살짝 지지를 받았던 곳인데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 사실 그 주가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 매매의 타점이 바로 여기였던 것이죠. 하방 지지선이 무너지는 시점에 들어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오늘 현재 수준까지 주가는 계속 이렇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이날 종가 무렵에 전체 물량을 손절하면서 그냥 털고 나와버렸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2.1% 정도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날 저녁 저도 매매 복귀를 하면서 아주 반성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요. 주식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손실과 수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왜 매매에 신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0월 19일 목요일은 손절이 2개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누적 손익은 플러스 3%에서 마무리를 했고 이제 이번 주의 마지막인 오늘자 10월 20일 한번 볼게요. 오늘은 금요일이기도 하고 대략 2종목의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니드는 이미 보여드렸듯이 오늘 오전에 괜찮은 수익을 챙겼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오늘 움직이기 시작해서 우리로라는 종목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도 아주 중요한 선이 하나 보이시죠? 대략 여기쯤 될 것 같네요. 10월 17일 여기에서 지지를 한번 받은 적이 있고요. 어제는 저항을 또 한번 받았습니다. 공교롭게 어제 보았던 HPSP와 아주 비슷한 시점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사실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전에 나왔던 패턴들을 보면
이 저항선에서 무너지더라도 금방 저항선을 돌파하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것이죠. 여기도 쉽게 한번 슈팅이 나왔고요. 지금도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랫부분에서 받쳐줘야 될 이평선이 아직 하나 남아있는 상황이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밑에서 분봉상 장기 이평선을 한번 지지받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점에서 매도하고 청산을 해버렸는데요.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하지 않고 완전 청산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최근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해보면 주가 차트에서도 우하향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우하향을 하고 있고 RSI 지표도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주가가 낮아지겠다라는 뜻이죠. 물론 추가 상승이 뒤에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거래할 때는 이런 그래프상에서는 수익이 날 때 그냥 챙기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아무튼 이번 주 마지막인 오늘은 전체적으로 4.2%로 마무리를 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24%의 누적 수익을 챙기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1%의 수익도 모이면 무섭다라는 것이죠. 한 주 동안 1%씩 수익을 모아서 대략 20% 넘게 수익을 챙겼으니까 하락장에서도 쏠쏠한 수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10%나 혹은 몇십 퍼센트 큰 수익을 내는 분들이 보면 너무 웃기지 않는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매매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수익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수익 구간이 짧다 보니까 장점은 손절 구간도 짧습니다. 2, 3% 내에서 손절을 하기 때문에 제 전체 매매 내역을 보신 것처럼 저의 대략적인 수익 구간은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이다 보니까 손실도 2, 3%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매매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가장 최적의 매매 방법을 찾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겠죠. 어느덧 10월달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서 빨리 지수도 회복되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계좌도 빨리 플러스의 빨간불이 켜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